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교재는 다 받았죠? 교재는 다 받았고요. 우선 오늘 1차 과목 부동산 학개론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알죠?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1차 시험으로 구분합니다. 자, 간단히 본다면 1차 시험은 제1과목이 부동산학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하는 과목입니다. 이 부동산학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학개론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과목이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차는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는 1차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2차까지 볼 여력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1월, 2월은 민법 개론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기고 2차는 그냥 이런 과목들이 2차가 있다 정도 되시고요. 2차가 어느 정도, 1차가 어느 정도 되면 한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 1차가 어느 정도 개념은 잡힐 겁니다. 잡히면 이제 2차 공법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공법 되면 다음에 이제 중개사법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공시, 세법 이거는 나중에 봐도 안 늦으니까 지금 아직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부동산학 학개론과 민법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자, 여기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 자 1번부터 40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40번까지 되어 있고 민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 되어 있어요. 80번까지 되어 있거든요. 시간은 한 과목당 50분 주어진다 했죠? 그죠? 그러면 1차는 몇 분 동안 시험 칠까요? 100분 동안 시험을 친다 했습니다. 자, 과락이란 것이 있습니다. 과락은 몇 점입니까? 40점 이상. 그래서 40점 이상이 됩니다. 40점 이상. 자, 두 개를 합쳐도 됩니다. 만약에 민법을 제가 80점을 먹으면 부동산 학개론은 40점만 먹어도 통과한다. 그죠? 그래서 과락만 걸리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으로 따집니다.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1차는 일단 합격합니다. 자, 1차에서 점수가 남는다 해서 2차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차는 1차끼리 점수를 배분하고 2차는 2차끼리 배분합니다. 그래서 자, 2차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개사법이 나옵니다. 중개사법. 이 중개사법이 있는데 이 중개사법은 조금 쉽습니다. 다른 과목보다 쉬운 효자 과목이라 했어요. 이건 고득점을 좀 먹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고득점. 한 80점 정도 먹는 게 좋겠죠. 요것도 문제는 1번부터 40분까지 됐죠. 1번부터 뭐다? 40분까지 됐겠죠. 40문제 되는데, 자, 여기서 좀 고득점을 먹어야 되겠죠. 시간은 50분 똑같이 줍니다. 50분 똑같이 주고, 이 과목이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동산 공법이 이 과목이 있는데, 전에는 이 세 과목, 2차가 세 과목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치니까 화장실 간다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칩니다. 1교시와 2교시로 나누겠죠. 그래서 공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분 칩니다. 자, 그래서 다행인 것은 공법이 1과목 같으면 여러분 합격자가 많이 떨어집니다. 중개사법이 먼저 나오니까 더 쉬워요. 왜냐면 쉬운 것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40문제까지 풀고 나니까 공법이요 좀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회전이 되어 있죠.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공법을 치기 때문에 좀 유리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붙이고, 자, 요거는 2차는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시법과 세법을 합치한 과목이 됩니다. 이 공시법과 세법을 합치한 과목이 됩니다. 이 공시가 24문제가 나옵니다. 24문제. 자, 세법이 16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야, 그죠? 40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칩니다. 그래서 나누고 요것도 시간 5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2차는 시간 부족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여유있게 천천히 읽으셔도 관계없는데 1차는요 시간이 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은 계산 문제가 숫자 있는 것들이 좀 나와요. 7, 8개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 기준은 숫자 있는 게 8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는 푼다 생각하고 반 정도는 뭐다? 버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4문제 버리면 10점밖에 안 됩니다. 4문제 버려봤자. 그래서 100점을 만점으로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0문제를 다 풀면 시간 오버에 걸립니다. 대부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 복잡한 거 4개 버려버렸어요. 아예 버리고요. 90점, 즉 36문제에서 승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민법도 박스 문제가 있어요. 아주 길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시간을 잡아먹는 지문들이 있거든. 그 한 4문제 정도 버리시고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 맞추려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자, 민법이 한 4문제, 개론이 한 4문제 버리면 8문제 정도 빼버리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요. 시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80문제를 전부 다 맞추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거든요. 만점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평균 60점을 맞추면 됩니다. 우선 부동산 학개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총론 파트로 되어 있어요. 총론 파트. 1과목 총론. 자, 총론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3문제가 나왔습니다. 3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총론 파트는. 자, 두 번째 이제 경제론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론 파트로 되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경제론 보통 5문제 나오는데 작년은 6문제가 나왔어요. 6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 더 나왔어요. 6문제. 작년 기준에 6문제입니다. 그래서 29회는 6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시장론이 있습니다. 시장론. 이 시장론이 있는데 시장론이 한 5문제 정도 보통 나옵니다. 5문제 출제가 되고요. 자,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자, 정책론 한번 볼까요? 정책론. 시장을 알아야 정책을 펴겠죠. 정책 한 5문제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죠? 5문제. 작게 나오면 4문제도 노는 해도 있습니다. 4문제. 노는 해도 있지만 거의 5문제 논다 보시면 되고, 자, 좀 힘들어하는 파트가 투자 파트입니다. 이 투자 파트 한 7문제 이상 논다 보시면 됩니다. 좀 많이 놉니다. 7문제에서 한 8문제까지 많이 놓으면. 자, 그래서 투자 파트 좀 어렵습니다. 수험생들 좀 싫어하는 파트입니다. 이 투자 파트가. 그죠? 자, 금융론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5문제. 보통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데가 IMF 때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금융위기나 IMF 때. 우리 금융위기는 8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엄청 많이 되었죠? 자, 그래서, 자, 이용과 관리 있습니다. 이용과 개발. 관리랐습니다. 관리. 이 파트 있는데, 보통 개발에 한 2문제, 관리 하나 문제, 마케팅에 한 문제 정도 보통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한 4문제 정도 보면 됩니다. 4문제. 그죠? 작년은 좀 3문제로 나왔지만 보통 한 4문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2문제, 관리 하나, 마케팅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파트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 파트가 요거는 15%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문제 정도 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공시에 관한 법률이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수험생들 좀 어려워하는 단원들이 이 투자 단원이 좀 어려워하고요. 경제 단원을 좀 어려워합니다. 이 두 개 파트를 좀 많이 어려워해요. 되겠죠? 그래서 이 경제 파트 좀 어렵고 투자 파트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은 투자보다는 좀 쉬우니까 이것도 정리가 돼야 되겠죠.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경제가 되면 시장하고 요 정책은요, 부동산학 개론 부분과 공법 부분이 좀 믹스돼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정책 부분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경제와 시장이 어느 정도 되면 정책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은 굉장히 양이 좀 많아요. 엄청 양은 많은데 문제는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가 잡아도 안 넣습니다. 초창기는 뭡니까? 경제, 투자, 금융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 나중에 감정평가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한 6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좀 봐두셔야 되겠죠. 자, 우리 총론 부분은 좀 가볍게 보겠습니다. 이 총론 부분은 이 전부를 총체적으로 이론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감정평가 이론도 있고 투자론 이론도 있고 뭐 정책 이론도 있고 다른 짬뽕으로 쭉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론 부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총론 파트 보시면 총론은 좀 쉽게 나옵니다.
총론 3개 놓으면 거의 다 맞추셔야 되거든요. 맞추신다 생각하시고 총론 보시면 16페이지부터 보면 용어 해설부터 쭉 놓습니다. 용어 해설은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 총론 파트에서 문제를 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파트가 부동산 개념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개념. 첫 번째, 제일 큰 것이 뭡니까? 큰 제목이 맨 위에 한번 볼래요? 부동산 개념으로 되어 있죠. 자, 1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부동산 개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이 부동산 개념은 부동산 학에서는 복합 개념으로 봅니다. 어떤 개념으로 본다? 복합 개념으로 본다. 자, 복합은 어떤 걸 복합으로 씁니까? 2개 이상을 합친 개념을 복합이라 씁니다. 자,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을 보겠다. 이걸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용어를 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이걸 법경기 이렇게 많이 불러요. 어떻게 부른다? 법경기 이렇게 불러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 이렇게 많이 불러요. 이걸 복합 개념 부동산인데, 제일 먼저 17페이지 나오는 게 뭐다? 법률적 개념부터 먼저 옵니다. 자, 법적 개념 또는 법률적 개념. 자, 그래서 법률적 개념 해도 되고 그냥 율자를 승리하고 그냥 법적 개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법률적 개념이 있고 두 번째 경제적 개념이 있겠죠. 세 번째 있는 게 뭐다? 기술적 개념입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시험 나옵니다. 자, 29회는 어디서 시험 나왔는가 하면 법률적 개념에서 시험 나왔습니다. 그죠? 자, 법률, 경제, 기술적 개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법률적 개념은 크게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첫 번째는 협의가 뭐예요? 협의. 좁은 의미라는 뜻이겠죠? 자, 시험에서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말을 하여도 되고, 다른 말로 뭐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이나 좁은 의미의 부동산 같은 용어입니다. 자, 이렇게도 기출하였고 이렇게도 기출했습니다.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 또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어떤 것을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 쓰면 민법상 부동산이라 씁니다. 이걸 우리가 민법상 부동산이라 씁니다. 시험에서 민법상 부동산 이렇게 해도 같은 용어 되겠죠?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이 민법 99조 1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법 99조 1항 부분이 있겠습니다. 99조 1항. 99조 1항이 뭘까요? 토지와 그 정착물로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토지 부분과 그 뭡니까? 자, 그가 뭐예요? 땅에 붙어 있는 자, 정착물. 자, 정착물이 뭐예요? 땅에 정지된 상태로 달라붙어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땅 부분도 있고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그가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및 그가 땅입니다. 땅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있는데 가장 대표가 건물이 되겠죠. 건물은 땅에 달라붙어 있어요. 예? 자, 땅에 달라붙어 있잖아. 수목도 있고 담장도 있고 아스팔트도 있고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건물 부분도 있고 수목 부분도 있고 담장도 있고 그죠? 아스팔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정착물이라고 용어를 쓰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씁니다. 작년에 기출 문제는 뭡니까? 토지에는 여기 독립된 물건도 있고 종속된 물건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정착물은 무조건 뭡니까?
종속물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뭐도 있다? 독립된 물건도 있다는 겁니다. 독립된 물건이 없다, 이런 말로 시험을 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지문이 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자, 토지 부분과 그 정착물 부분이 땅에 붙어있는 물건으로 나눴습니다. 붙어있는 물건으로 나눴는데 그 붙어있는 물건은 우리 등기부상 토지와 민법에서 보면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그럼 독립물로 보는 것도 있고요. 토지를 팔면 나무는 딸려갈 수도 있겠죠. 종속물도 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토지와 독립된 물건과 종속된 물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쓰고요. 자, 그러면 자,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러면 광의의 부동산, 어떤 걸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광의라는 말이 뭐예요? 광의란 말이 넓은 의미라는 뜻이에요. 자,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도 시험 나왔고요. 이거를 다름으로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용어를 바꿔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도 지문을 바꿔내도 똑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그럼 시험 놓을 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오든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오든 같은 용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에서 자, 준부동산이라고 했으면 준부동산. 원래는 뭐가 아닙니까?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준부동산이라고 했어요. 준부동산.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자, 움직이면 우리가 부동산이 아니잖아. 움직이는 것을 뭐다? 동산이라고 씁니다. 움직이면 뭐다? 동산.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부동산이라 쓰는데, 원래는 움직이는 재산이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재산처럼 취급하자는 게 뭐다? 준부동산. 이걸 민법에서는 뭐다? 부동산처럼 간주한다, 부동산으로 본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의제 부동산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의제 부동산. 다른 말로 의제 부동산이라고 씁니다. 이걸 의제 부동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의제 부동산은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움직이면 원래 뭐다? 동산이거든요. 자, 움직이는 걸 우리가 동산,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부동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죠? 이 자동차는 원래 움직이는데 경제 가치가 아주 커요. 비싼 자동차도 있습니다. 억대되는 자동차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부동산처럼 취급하여 하자, 이걸 준부동산이다. 뭐 함으로써? 등록함으로써. 우리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등록해요, 안 해요? 하겠죠. 자, 우리 건설기계 같은 거 있습니까? 건설기계, 포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 그죠? 불도저라든지 이런 건설기계, 지게차 이런 거 있죠. 이 건설기계들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자, 이런 것들은 자, 사다리차 이런 거 있잖아, 엄청 비싸죠. 크레인 같은 거. 이런 것은 경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부동산처로 취급한다면 이런 준부동산이라 부르겠습니다. 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집단으로 등기하는 것을 우리가 임목이라 씁니다. 임목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민법에 가보시면 지상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수목은 민법에 가면 몇 년으로 합니까? 40년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법적 지상권, 나무 심었을 때. 그죠? 자, 그러면 등기를 하니까 뭐다? 부동산처럼 취급이 되겠죠. 그죠? 자, 공장이 있으면 이 공장을 자, 재산의 단체로 묶을 수 있어, 없어요? 묶을 수 있죠. 재산의 단체로 묶어서 등기를 하면 이것도 준부동산 됩니다.
자, 광산이 있으면 광산이 있겠죠. 그죠? 광산이 있으면 이것도 재산의 단체로 묶을 수 있죠. 이런 등등을 등기하든 등록하면 뭐로 보겠다?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것을 준부동산이다. 뭐 업권이든 영업권이든 관계없습니다. 이걸 등기와 등록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준부동산이라 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률적 개념 또는 법적 개념에도 같습니다. 크게 나누면 협의의 부동산과 한 장 넘겨볼래요?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19페이지 있습니까? 자, 협의의 부동산은 어디 있습니까? 17페이지. 광의의 부동산은 19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많이 적어놨는데 건질 거는 별로 없어요. 책에는 엄청 적어놨어요. 암기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암기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개념을 써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밑줄 긋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게 몇 조예요? 민법 99조 1항이라 씁니다. 이 외에는 모두 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을 민법 99조 2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뭐를 기억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어디상의 부동산이다? 민법상 부동산을 말합니다. 이 민법상 부동산을 부동산학에서는 법률적 개념 중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겠죠? 자, 한 장 넘겨봅니다. 자, 그럼 토지 부분과 정착물 부분으로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뭡니까? 토지 부분. 2번이 정착물 부분으로 나눴죠. 자, 그럼 토지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토지는 지구를 말합니다. 뭐를 말한다? 지구를 말하죠. 자, 무한 연속되어 있으나 지표의 이니즈로 그 구역하여 필지나 지분을 지적공고에 등록합니다. 자, 필지를 정하는 목적은 뭡니까? 지분을 정하겠죠. 지분을 정하는 목적은 민법상 소유를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뭐를 목적으로 한다? 소유를 목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범위가 쭉 나오겠죠. 자, 소유권에 대한 범위는, 자, 수평 공간은 뭡니까? 자, 측량을 하여 뭘 합니까? 필지로 나눌 수 있다 했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선을 긋잖아. 측량을 해서 지번을 정하여 소유를 하면 되는데, 위로와 아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공간적 범위를 민법 212조에서 명시하고 있죠. 212조는 참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되겠죠. 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과 하에 미친다라고 212조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위로 몇 메다, 아래 몇 메다라고 정해놨습니까? 안 정해놨죠? 이거는 추상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추상적으로 정했는데 3번 볼래요? 소유권의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상하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4번에 정당한 이 범위는, 자, 상하는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높이까지를 하겠습니다. 보통. 그죠? 그러면 위로 몇 메다, 아래 몇 메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보통 합니까? 뭐 일조권이나 용적률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높이까지 인정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법률의 규정이 별도로 없을 경우는 뭡니까?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 이 말을 씁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뭐다? 판례에 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뭐 법률의 소송 사건의 판례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 자, 3번에 있는 지문은, 그죠? 자, 두 필 이상의 토지를 합필하거나 한 필 토지를 분필하는 것은, 자, 공간정보 구축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등기법이 정하는 일정한 제에 따라 이 말은
나중에 뭡니까? 이거는 개론의 범위가 아니고 공시법 시험 범위를 여기 적어놨네요. 그죠? 자, 보시면 되고, 정착물은 뭡니까? 땅에 뭡니까? 그 뭡니까? 자,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말하겠죠. 토지에 달라붙어 있는 물건이잖아. 그러면 정지된 상태입니까? 달라붙어 있는 물건이 돌아다닙니까? 정지된 상태에서 달라붙어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 씁니다. 그럼 정착물은 자, 독립된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과 종속된 물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까? 자, 독립된 물건도 있고 종속된 물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독립된 물건의 가장 대표가 건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독립된 물건, 독립물이 있습니까? 독립정착물 밑줄 긋고, 자, 많이 있는데 1번에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건물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명인 방불 같은 수목이라고 있습니다. 집단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되겠죠? 자, 종속물 봅니다. 종속물을 보면 자, 땅을 팔면 뭐다? 딸려가는 걸 종속물이라고 씁니다. 산을 팔면 산에 있는 수목돌은 딸려가요, 안 딸려가요? 딸려가죠. 이건 종속물이라고 써요. 되겠죠? 자, 담장 같은 것도 딸려가요? 이 종속물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종속물로 듭니다. 자, 독립해서 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종속물이라 씁니다. 자, 두 개만 보시고, 자, 독립물이냐 종속물이냐 구분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보시고, 자, 여기서 정착물의 종류에서 그죠? 동산 3종 세트를 좀 보겠습니다. 동산 3종 세트가 있는데, 자, 이 동산하고 3종 세트 좀 봅니다. 이 동산 3종 세트는 시험에 잘 오니까 제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경작 수확물이라고 있으면 경작 수확물. 경작 수확물. 자, 수확물이라고 있는데 수확이란 것은 뭡니까? 분리된 것을 수확이라 씁니까? 붙어 있는 상태를 수확이라 쓸까요? 분리된 상태를 수확이라 씁니다. 완전 분리됐다 이 뜻입니다. 자, 만약에 벼가 이렇게 기출됐는데 벼가 달려있으면 종속물입니까? 종속물 맞죠? 농작물이란 거예요. 종속물입니다. 농지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분리하면 가만히 넣으면 어떻게 해요? 수확물이 됩니다. 분리했을 때는 뭡니까? 수확물을 동산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사과나무에 달려있으면 사과는 종속물입니까? 사과에서 수확하여 괴짝이 넣으면 뭡니까? 동산으로 취급된다. 자, 이거 이해됐죠? 자, 경작수확물. 두 번째 이제 기억할 것이 뭡니까? 가식 중인 수목이 있습니다. 뭐가 있더라? 가식 중인 수목. 자, 가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정식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임시로 심었다는 거예요? 임시로 심었다. 묘목을 말해요, 묘목. 우리 꽃집 같은 묘목들 있죠? 이런 가식적인 수목들은 뭡니까? 동산으로 봅니다. 그죠? 자, 세 번째가요, 임차인 정착물이라 했습니다. 뭐다? 임차인 정착물. 자, 세입자가 설치하면 모두 뭐로 보겠다? 동산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이 설치하면 뭡니까? 이거는 부동산 정착물이 됩니다. 자, 부동산 정착물은 종속물이 됩니다. 부동산이 됩니다. 근데 세입자가 설치하면 뭐다? 임차인 정착물이 되므로 이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으로 취급된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걸 동산 3종 세트는
기출이 엄청 잘 되기 때문에 한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법적 개념 또는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눴죠. 여기는 서로 비교해서 시험밖에 안 나와요. 자, 작년 시험은 제가 어디에서 시험 나왔다 했죠? 법률적 개념에서 답을 줬다 했습니다. 법률적 개념에서 뭐 줬어요?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은 존재하지 않는 게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가 건축물과 명림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있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타이틀이 시험에 온다고요. 토지로부터 독립물도 있고 뭐다? 정착물은 종속물도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틀린다고요.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제적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적 개념 5가지 있습니다. 자, 5가지 종류 있는데, 자, 자산이라 있으면 자산. 자산도 있고 자본도 있습니다. 자산과 자본의 차이점은 어떤 거라 했어요? 자산은 내 돈과 남의 돈을 다 합친 것을 말한다 했습니까? 그러면 자산은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습니까? 내 돈을 뭐랍니까? 자본이라 쓴다 했습니까? 남의 돈은 뭡니까? 예? 남의 돈이 부채잖아. 그죠? 그러면 자산은 내 돈과 남의 돈을 모두 합친 거 되겠죠? 이걸 정식으로 보면 자본과 부채까지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되겠죠? 자본은 내 돈만을 말한다 했습니까? 세 번째 있는 용어가 생산요소라 했습니까? 생산요소. 이 종류가 시험에 나옵니다. 생산요소. 자, 생산요소에서 가장 대표가 뭐였어요? 토지도 있죠. 생산요소에서 가장 대표가 토지라 했잖아요. 토지죠. 자, 노동과 자본도 포함합니까? 노동과 자본까지 포함한다 했잖아, 제가. 그죠? 자, 노동과 자본을 우리가 생산비라 써도 됩니까? 예? 생산비와 생산요소는 같은 용어일까요? 다른 용어일까요? 다른 용어입니다. 생산비 해도 되고 생산재 해도 돼요. 우리 기출문제는 생산재로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개념은 생산재에 해당합니까? 토지는 생산재입니까? 아닙니다. 건물은 생산재 맞습니다. 뭐는 생산재다? 건물은 생산재가 되지만 토지는 생산재가 아닙니다. 토지는 생산재라고 시험 나왔거든요. 토지는 뭐다? 생산재가 아니고 뭐다? 생산 요소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생산 요소에 포함됩니다. 건물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일까 아닐까요? 노동과 자본을 투여하면 건물은 생산재가 돼요. 생산할 수 있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죠? 자, 그래서 생산재가 된다 했죠. 그래서 생산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예? 가장 중요한 용어는 토지일까요? 자본일까요? 토지입니다. 자본으로 문제지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자본으로 놓으면 틀린 지분이 되겠죠. 자, 소비재가 될 수도 있죠. 뭐가 된다? 소비재. 중개사 입장으로는 하나의 뭐가 된다? 상품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개념은 몇 개로 되어 있다? 5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5가지 구성되어 있고, 기술적 개념은 4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자 위안 이렇게 보통 해왔죠. 그죠? 자, 공간 개념과, 예? 자, 자연의 개념과 위치의 개념과 환경의 개념으로 나눈다 했죠. 자, 이 공간의 개념도 있고
이 자연의 개념, 이 연자와 산자를 바꿔서 문제 내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바꿔놓으면 성질급한 사람 찍어요.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 있고요. 자연은 뭡니까?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이 있습니다. 기술적 개념이나 물리적 개념이나 같은 말입니다. 뭐다? 물리적 개념이나 같은 용어거든요. 그죠? 자, 위치가 있고 환경이라는 용어 있어요. 이 종류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 있는 종류와 여기 있는 종류와 여기 있는 종류를 바꾸내더라도 여러분 이거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라고. 지질과 토양은 어디에 넣습니까? 자연에다 잡아 넣습니다. 어디에 넣습니까? 자연에다 넣습니다. 자, 지질과 토양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연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속에 잡아 넣었어요. 그래서 자연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분류하시고 위치, 지질과 토양은 거업을 했어요. 머리 아프니까. 한 장 넘깁니다. 넘겨봅니다. 자, 넘겨보면 복합개념 부동산은 제가 어떤 걸 복합개념이라 했습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거를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복합개념 부동산이라 습니다. 자, 그러면 얘와 법률과 경제적 개념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무형이라 적어놨죠. 이걸 뭐다? 무형이라고 썼을 겁니다. 얘는 뭡니까? 눈에 보이니까 유형적 개념이라고 적어놨죠. 자, 그래서 그림 그려놨습니까? 기술적 개념을 뭐다? 무형적 측면. 자, 경제와 법률을 무형적 측면으로 됐죠. 자, 그래서 자, 법률하고 경제는 무형적 측면,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 눈에 보이죠? 형태가 있는 것을 유형 개념이라 쓰고 이 세 가지를 자, 종합적으로 보면 복합 개념이라고 씁니다. 자, 밑에 문제 있는 거 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털 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죠? 한번 볼까요? 27회 기출인데, 자, 복합 개념 부동산이란, 자, 부동산을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을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을 뭐다?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쓴다. 자, 제가 복합 개념은 뭡니까? 법률, 경제, 기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본다.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복합 개념이라고 씁니다. 복합 개념 부동산에 씁니다. 이걸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복합은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두 개 이상을 짬뽕해 놓은 것을 복합이라 씁니다. 복합 개념 뭡니까? 법률, 경제, 기술을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걸 복합 개념 되겠죠. 그럼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자, 민법상 부동산은 한번 볼래요? 여기 볼래요? 민법상 부동산 어디 갔노? 있네. 아,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아요? 맞죠?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2번도 맞는 말이네. 3번 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여기 볼래요? 기술적 개념 뭐 있습니까?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잖아. 근데 생산 요소가 나왔어요. 생산 요소는 어디 있는 용어입니까? 기술적 개념이 있는 용어입니까? 경제적 개념이 있는 용어입니까? 경제적 개념이 있는 용어죠. 생산 요소 틀렸고, 자, 자산 또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 개념이 있는 용어죠.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공간과 자연은 기술적 개념이 있습니까? 공간과 자연은 기술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은 생산 요소와 자산이 들어가 틀렸습니다. 그렇겠죠? 3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3번이 틀렸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4번 봅니다. 준부동산은, 자, 준부동산 이거 볼래요? 등기하고 뭐 했습니까? 등록하면 준부동산 했잖아요. 아까 요 준부동산, 이 준부동산 되겠죠? 등기, 등록, 이걸 공시방구를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 등을 가리키는 거 맞죠? 특정의 동산이잖아. 이런 움직이잖아. 그죠? 자, 이번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식되는 부동산으로 대상한 것을 복합부동산 했습니다. 자, 복합 개념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볼래요?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부동산은 달라요. 지금 요거는 복합개념부동산은 이 토지하고 용어 정리입니다.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토지와 건물이 뭐하고 있대요? 결합되어 있대요. 자, 그럼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다면 이거는 복합 부동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복합이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복합부동산 했습니다. 자, 복합 개념 부동산은 뭡니까? 법률, 경제, 기술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것을 복합 개념 부동산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을 종합해 본다라고 씁니다. 종합해 보면. 자, 이걸 우리가 복합 개념 부동산입니까? 잘 바꿔놔요. 문제지에 넣으려면.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은 다른 용어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은 용어가 다르죠? 5번은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복합 부동산을 말하잖아.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서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거는 복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로 이걸 이용하든지 거래하든지 평가하든지 관계없어요. 토지 건물이 결합된 상태로 보면 복합 부동산. 법률, 경제, 기술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면 뭐다?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써요. 요거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고 3번이 틀렸고요. 자, 한 장 넘겨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기출 문제들 이런 걸 시간 나실 때 좀 보셔야 되거든요. 간단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번 문제 한번 볼래요. 22페이지. 다음 토지의 정체는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건물은 독립물 맞습니다. 되겠죠? 임목도 준부동산은 다 독립물입니다. 임목 준부동산이거든요. 독립물이에요. 명인 방법을 갖춘 명인은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독립물입니다. 자, 되겠죠? 자, 그래서 권한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 재배되어 있는 농작물을 했죠. 그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것은 뭐다? 임차인이 있다는 겁니다. 권한이 있다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권한이 없으면 불법 농작물을 말하고, 권한이 있으면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국어가 뭐예요? 국어. 그죠? 국어는 우리가 도랑이라 써진다. 그래서 물과 관계 있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차에서 나오는데 1차에 설정 넣으면 안 돼. 2차 과목입니다. 2차. 공시법에 나오는 겁니다. 공시법에서 시험 잘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자, 2차 과목 살짝 설명하면 2차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물과 관계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죠? 물과 관계 있는 게 세 가지 있는데 물과 관계 있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여 있는 상태도 있고 흐르는 상태가 있어요. 자, 고여 있는 상태를 유지라 씁니다. 유지.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상태예요. 연무선 물이 고여 있어요? 이건 유지입니다. 자, 늪지도 뭡니까? 물이 흐르고 있어요? 고여 있어요? 고여 있죠. 이것도 유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딱 읽어보고요. 물이요 흐르고 있지 않고요, 이 고여 있는 상태를 다 유지라 불러요. 되겠죠? 자, 미나리깡 이런 것도 뭐다? 고여 있으면 뭐다? 유지죠. 연꽃 이런 거 있잖아, 심어놨잖아. 이런 상태를 모두 뭐 습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물이 가는 것은 고여 있는 상태와 흐르는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여 있는 상태를 뭐다? 유지. 흐르는 상태는 하천과 뭐다? 국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란다? 하천과 국어 있습니다. 국어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관한 용어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하천은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하자면 자연적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예? 하천은 물이 흐르고 있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흐르면 하천, 인공적으로 만들면 뭘까? 네? 사람이 만들었잖아. 그러면 인공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국어라 씁니다. 자, 우리 국어는 물이 이제 인공적으로 자 수로를 만들어주면 국어입니다. 도시도 보면 뭡니까? 다 덮어놨죠. 건물이 있으면 물이 흘러나와야 되잖아. 국어를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도시는 다 덮어놨어요. 도로가 쭉 다 덮어놨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면 뭐다? 국어. 자연적 유수는 뭐다? 하천이라 쓰고요. 자, 이걸 대규모입니까? 소규모입니까? 예? 대규모 수로라 씁니다. 이게 소규모입니까? 네, 소규모 수로가 되겠죠. 자, 시험이 엄청 잘 나와요. 자, 그래서 하천과 국어 유지는 나중에 이 공시법에 보면 28이란 지목이 있어요. 28지목이라고 있습니다. 지목 파트에서 쭉 노는데 한 장 넘으면 지목 파트가 쭉 나올 겁니다. 자, 이 국어는 자 독립물입니까? 종속물입니까? 종속물에 됩니다. 뭐가 된다? 종속물에 되니까 이 정답이 되었다 뜻이겠죠. 자, 보시면 되고요. 자, 3번도 문제 한번 보고 3번 문제도 되겠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념으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 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뭔 거 물었죠? 자, 경제 생산 요소 경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자산도 경제 있습니까? 자본도 있죠. 자, 근데 공장재단은 어디서 봤어요? 예? 준부동산에서 봤죠? 그죠? 공장재단은 준부동산이잖아. 준부동산 어디 있습니까? 법률적 개념이 있죠? 이거 찾는 거예요. 지금 아직 실력이 안 올라가지고 이게 어디 있는지 번지수 잘 몰라요. 시간 흐르면 이런 거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장재단이 법률적 개념 중 광해의 부동산 중 어디 있습니까? 준부동산 종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찾았죠? 제가 4번도 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념으로서 경제적 개념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거. 상품료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자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산 있죠? 자, 환경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답이네. 이거 찾는 거예요. 자, 소비재는 경제는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에는 한 문제 정도 놓을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잠깐 쉬었다가 챕터 2 하겠습니다.